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 공중정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늘로 층층이 쌓아올린 거대한 정원, 나무와 꽃이 가득하고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려 푸른 숲을 만든 기적의 건축물. 이야기만 들어도 눈앞에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데 왜 아직까지 확실한 유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공중정원은 분명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데 정작 땅을 파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흔적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확실한 유물이 없고 기록은 많아 보이는데도 정작 직접 본 사람이 남긴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진짜라고 믿지만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점점 이상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바빌론 공중정원은 고대의 로망인 동시에 역사 최대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르데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디아 출신 왕비가 고향의 푸른 산과 숲을 그리워하자 왕이 사막 도시 한가운데 인공산과 정원을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인 이야기입니까? 황량한 땅 위에 사랑으로 숲을 세웠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이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랑과 권력과 기술이 모두 합쳐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정작 바빌론 사람들이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대부분은 훨씬 뒤 시대의 그리스와 로마 쪽 기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당대의 확실한 1차 기록보다 나중 사람들의 전원이 더 유명해진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쓴 일기보다 몇백 년 뒤에 누군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그럴듯해서 모두가 믿게 된 걸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있었다는 쪽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면 충분히 그런 거대한 정원을 만들 기술이 있었고 유프라테스강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계단식 테라스를 만들고 흙과 벽돌, 방수층을 쌓고 물을 계속 퍼올려 위층 정원에 공급했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정원이 있었다면 흔적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라면 단순한 화단이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건축물이었을 텐데 그에 걸맞은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도 애매하고 유적도 애매하고 위치도 확실하지 않다면 전설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이 주장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중정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장소가 잘못 알려진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공중정원은 존재했지만 바빌론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후대 사람들이 두 도시의 이야기와 기록을 섞어버렸고 그 결과 니네베의 실제 정원이 바빌론의 전설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니네베 쪽에는 실제로 훨씬 더 정교한 수로시설과 왕실, 정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멀리서 끌어오고 높은 곳까지 올려 식물을 키우는 기술, 그리고 왕이 인공적으로 푸른 낙원을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공중정원의 모습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빌론 공중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다른 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표를 잘못 붙인 역사적 혼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갑자기 더 무서워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책에서, 방송에서 너무 익숙하게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이름이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기록 오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신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잘못 알려져서 신비해진 것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공중정원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정원이 아름다웠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역사를 얼마나 쉽게 전설로 만들고 또 전설을 사실처럼 믿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증거보다 이야기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든 하늘의 정원이라는 설정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모두가 의심을 늦추게 만듭니다. 결국 바빌론 공중정원의 진짜 미스터리는 정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미스터리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믿어왔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데 정작 가장 불확실한 존재, 바로 그 모순 때문에 공중정원은 지금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없어서 잊힌 것이 아니라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더 잊히지 않는 유적.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반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아쉬워해야 할까요? 어쩌면 바빌론 공중정원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존재와 오류,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 서 있는 그 모호함 자체가 바로 이 불가사의의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